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삼성전자 저번에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했었다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좀 미뤘었는데 이전에 동영상들 몇 개를 찍다 보니까 이제 분석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을 가지고 지지저항 추세선을 좀 만들어 봤었어요.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핵심선이고 파란 선 같은 경우는 보조선으로 좀 사용을 했었고 이제 이런 네모 영역을 만들어서 돈을 좀 형성해서 타겟을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지 말고 이전의 동영상 삼성전자로 된 전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보시고 이걸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고 그게 아니면 애초에 저의 그 차트 분석하는 교육 동영상을 보신 사람들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봇을 좀 추가를 함으로써 여유 공간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봇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차트메이트 봇이라는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세히 좀 보시면 이제 이 차트메이트 봇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INGELHOMPANY 인젤 홈팬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를 하시면 이제 이 차트메이트 봇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계정이 친구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을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 쓸 거면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입장을 해드릴 거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 차트메이트 봇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가상화폐 쪽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우선 처음에 들어오신 이거를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면 점 사용법을 항상 점을 쓰셔야 돼요. 항상 점이라는 걸 앞에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들어가죠. 점 사용법을 치게 되면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 명령어를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따지면은 날씨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로또 같은 걸 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걸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지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점 하고 비트코인 검색을 좀 하시면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가격이 나오고 업비트와 빗썸의 가격 그리고 이제 현재 김프 상태에 대해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비트만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코인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쳤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면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미네랄을 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네랄은 바이낸스에 없고 비트에 없고 빗썸에 없기 때문에 코인원에 있는 가격이 좀 나올 거고요. 이제 이거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목적으로 좀 쓰고 지금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고 치게 되면 이제 코드랑 어디 시장인지 그리고 오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써도 되지만 코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입력을 하셔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삼형 ENC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좀 나옵니다. 두 개나 등록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삼형 ENC 수정을 좀 하면은 두 개를 등록해 놓은 것 같네요. 삼형 ENC 이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용하시는 용도로 제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유료로 좀 월에 뭐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저는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채팅을 걸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 구간만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경우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런 추세선을 그때 그었었다라고 했죠. 이런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의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삼각형 형태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가는 쪽이나 뚫고 내려가는 쪽 둘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생길 건데 뚫고 올라가면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뚫고 내려가서 여기 추세선에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쓰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지지저항 추세선 저번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걸 좀 주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가로줄을 이용해서 여기에 종가에다가 하나 그리고 이 아래쪽 반등 종가 그리고 여기도 고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했던 자리 이런 자리를 좀 잡은다라고 하고
이 고점도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 가격대, 이 아래 빨간 선 아래로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 4개의 구간이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 확실하게 저항이 나온 구역이 저항선이 좀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런 자리는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이 자리는 뚫려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리테스트하고 저항이 나오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 중에 중요한 선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핵심선을 그을 필요가 있죠. 이런 자리는 당연히 핵심선이 될 거고, 이런 구간 하나하나가 몇 퍼센트 정도씩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 여기는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0% 정도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 현저하게 나왔던 자리들, 핵심선 잡고 여 아래 핵심선 잡고, 빨간 선을 전 핵심선으로 놓고 파란색은 보조선으로 둘 거예요. 이런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도 핵심선을 좀 놔야 될 만한 자리긴 해요. 근데 이 핵심선이 두 개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퍼센트가 10% 정도 되잖아요. 이게 확대를 해서 좀 커 보였네요. 이런 두 군데는 영역으로 잡을 때 이렇게 이 구간을 이렇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역의 아래에 있는 것과 이 위에 있는 거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조선을 아니 그 차트를 주봉이 아니라 날봉으로 좀 잡아서, 이런 경우에 아까 여기는 비슷하네요. 근데 아까 여기서랑 좀 다르죠? 날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가 종가죠? 이런 자리가. 그러면 여기도 또 10%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크네요. 이렇게 좀 크면 안 되고, 결국 얘는 이 구역에서 잡고 보조선을 좀 이 정도에서 잡아야 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날봉으로 좀 바꿔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맞고 여기도 대충 일치하죠.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 자리,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좀 더 올라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주봉을 그은 다음에 주봉선을 좀 주봉인 걸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날봉으로 와서 다시 세부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주봉 기준으로 매매할 건지 날봉 기준으로 매매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미래에 생겼는지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저항이 결국에 이런 구역에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여기까지는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흐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뚫리면 이렇게 오는. 사실 이것도 이렇게가 아니라 사실 여기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로 왔다가 반등해서 여길 치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봉으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보기가 쉽게. 그래서 이 위에서 그렸던, 이 안에서 그렸던 것처럼 사실 여기도 이렇게 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그리면 끝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구역을 보고 그렸던 선들이잖아요. 이 가로선들이. 이걸 그렸을 때 어떤 고점이 생기고 하락으로 그 시장이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등하는 구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가 차트 분석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하락이 쭉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떤 하락이 끝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횡보를 좀 하다가 올라가는 시장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하락을 한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왔던 반등하고 저항 나왔던 구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그렸던 가로줄을 똑같이 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역에서 그렸던 지지 저항선은 다음에 나올 상승장에서 매도를 구하는 타점, 그리고 다시 매수를 받는 타점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그 구간들은 다음 하락을 할 때 매수 지지받고 저항이 나오는 구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하락하면서 나왔던 구역은 그 다음에 있을 상승장에 대비하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썼던 거를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그렸던 거를 이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좀 더 확률이 낮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쪽에서 나온 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호기롭게 삼성전자 분석을 시작을 했지만 말이 조금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설명을 오늘은 제가 좀 잘 못한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방금 전까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조금 원하는 대로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좀 죄송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만약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좀 들었던 내용을 제대로 좀 이해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거를 저는 쓰지 않거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면 여기도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거가 어디서 반등 나올지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렇게 살짝만 보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더 내려왔어요.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지만 또 깨져서 또 내려간다라고 하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까지 깨지는 어떤 시장이 왔다라고 했었을 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매수 구역으로 뭐 이런 자리 단기로 좀 볼 것 같고요. 이제 장기로는 한 이런 자리,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조선을 좀 쓰겠죠. 여기서는 단타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좀 신뢰가 가장 클 것 같은 구간은 이 구역으로 해서 새롭게 잡고 거기까지 기다리는 형태로 매수 매도를 좀 하겠죠. 이런 자리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가는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구역만을 좀 기다리고, 여기 구역에서 이제 단타를 좀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지저항 추세선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피보나치나 어떤 엘리어트 파동값이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좀 받긴 받을 테지만 거의 이 선까지는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선 올 때까지 매도를 안 하냐, 뭐 매수를 안 하냐라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또 찾겠죠. 이런 구역이 도달하는 종목, 그런 걸 이제 찾는 게 저희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일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되게 다른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게 지지저항 추세선이다, 지저추 방법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릴 거고, 여기까지 만약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 더 잘 설명을 한 거를 이해하고 싶고 다른 분석법들이 뭐 있는지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생 목록에 보면 교육 목적의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